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입니다. 24년 첫날에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락을 했는데 다행히 테슬라는 23년 출고 목표치 180만 대를 지켰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나마 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어제 버팀목이 됐었는데요. 이 180만 대 달성했다는 낭보가 나오면서 실적 둔화에 대한 염려가 사그러든 게 큰 작용을 했죠. 지금 돌이켜보면 작년 11월 달에 삼성증권에서 테슬라 300불 돌파할 것이다 이런 전망 보고서를 내놓았죠. 자율주행이 이제 완성이 되면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테슬라는 그동안은 워낙 갑론을박도 많았고 기술력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이야기도 많았고요. 테슬라의 방향성에 대한 어떤 전망도 굉장히 다양한 시각이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은 테슬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해 180만 대 달성했던 약속을 지켰죠. 23년 목표치는 달성을 했는데 24년은 당장 이제 정부 보조금 그게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4680 그 배터리의 어떤 그 완성도 이런 것도 지금 달성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관론자들은 전기차 업체로서의 내년 목표치를 굉장히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를 생산업체로만 보면 안 되고요. 캐시우드나 삼성증권에서는 인공지능 업체로, 자율주행 업체로 바라보고 있고요. 이렇게 계산을 할 경우에는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27년에 매출액 1조 달러 달성이 가능하다. 이게 로보택시를 사용해서 이 택시업에 진출한다는 건데, 인공지능으로 자율주행이 전부 다 달성이 돼서 5단계 최종 자율주행이 완성이 된다는 전제를 했을 때, 이제 테슬라 이 자동차를 구입한 유저들의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 동안 그 차를 빌려서 무인 택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테슬라가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27년에 1조 달러 1300조죠 상상은 못할 금액인데, 그 매출과 함께 에비타, 이자, 세금, 감가상각, 무형자산 상각 전에 어닝을 말하는 건데, 영업이익보다는 좀 더 느슨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456조를 번다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이익을 전망하고 있죠, 캐시우드가. 여기서 이제 저희가 좀 설명을 해야 될 게, 자율주행이란 뭐냐 이거죠. 미국에 SAE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공학회거든요. 그래서 0단계에서 5단계까지 지금 자율주행 등급을 제시를 해 놓았죠. 지금 캐시우드가 말하는 거는 이 5단계를 완전히 달성했을 때 최대한 가정을 밀어붙여 가지고 이 테슬라가 로보택시 사업을 전개를 해서 그 시장을 다 잡아먹는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매출액하고 에비타를 상정을 해본 거예요. 굉장히 낙관론자답게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다 무시하고 밀어붙인 거죠.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이런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택시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거 아닙니까? 노동자들의 저항이 굉장히 클 거고요. 5단계 자율주행이 된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믿냐 이거죠. 해킹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사고가 유발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정책 당국에서 문제로 삼으면 그걸 어떻게 뚫고 행정당국에 어떤 허가를 얻겠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해이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술적 완성을 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투자 비용 플러스 사회적으로 저항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런 점도 해이론자들은 제기를 하는데, 캐시우드는 그거를 싸그리 무시하고 기술이 완성된다는 전제하에서 최고의 가정들만 뽑아가지고 전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캐시우드 이야기는 낙관적인 투자자들조차도 이제는 걸러듣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무시해도 되는지 그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 공학회에서 이게 난 건데, 0단계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몰고 있는 일반 승용차, 운전자가 모든 걸 다 운전을 하는 그걸 0단계라고 하고요. 1단계 자율주행은 뭐냐면 속도나 핸들 둘 중에 하나를 자동으로 조정한다 이거예요. 운전자는 항상 주시를 해야 된다. 한마디로 두 손을 핸들 위에 올려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속도하고 핸들을 동시에 자동으로 조정한다 이겁니다. 일부 차량에 크루즈 기능이 있죠. 앞차와의 간격을 자동으로 조정해 주는 건데, 그거는 방향은 아니고 속도만 조정해 주는 거니까 그건 레벨 1로 넣을 수가 있는데, 둘 다 하면은 이게 레벨 2로 올라갑니다. 운전자는 항상 주시한다, 이거는 레벨 1과 똑같아요. 한마디로 두 손을 핸들 위에 올려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레벨 3는 뭐냐, 차를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운전자가 손을 떼도 된다 이거예요. 신문을 본다든가 아니면 게임을 해도 되는데, 갑자기 긴급 상황이 나타났다 그럼 차량에서 요청을 하든지 해서 뛰어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놀긴 노는데 항상 생각은 해야 된다, 내가 긴장을 타야 된다, 이런 뜻으로 레벨 3가 되는 거고요.
레벨 4는 또 뭐냐면 차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 상황 대응도 인공지능이 알아서 하니까 당신은 손 떼세요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자체로 완성된 게 아니냐? 아닙니다. 정해진 구간에서만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시골길이라든가 좀 울퉁불퉁한 그런 길은 못하고 고속도로라든가 아니면 잘 닦인 그 로컬 도로 있잖아요. 4단계 차가 알아서 긴급 상황도 알아서 대처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5단계는 뭐냐? 모든 구간에서 차가 자동으로 해서 차가 다 알아서 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1, 2단계 여기까지는요, 사고가 나면 책임이 어떻게 가 있냐면 운전자한테 갑니다. 3단계에서부터는 이제 사고가 나면 상당한 책임이 자동차 회사에게 가거든요. 4단계 정도 되면 로보택시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5단계 가면 더 좋겠지만요. 캐시우드의 전망은 이 5단계가 완전히 달성된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있어서 이거는 슈퍼 울트라 초낙관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작년 11월 달에 삼성증권에서 전망한 건데, 캐시우드는요 사업성이 어디에 있다고 했냐면 60% 이상이 로보택시에서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메인이 차량 판매가 아니고 로보택시입니다. 로보택시. 생태계를 형성해서 그 생태계를 다 잡아먹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삼성증권은 로보택시는 뺍니다. 다만 2030년에 테슬라가 640만 대의 차량을 판매한다는 전제를 했을 때 그 FSD라고 있죠. 이게 테슬라는 자사의 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FSD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아마 가장이라고 해서 좀 말이 많은데 표현 자체가 가장이라 이거죠. 이 FSD 자체를 5단계로 오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름을 지었지 않습니까? 풀 셀프 드라이빙이니까요. 테슬라가 팔고 있는 게 어드밴스드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시스템 ADAS라는데 이걸 줄여가지고 ADAS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나 봐요. 그거를 팔 때 테슬라에서 파는 서비스가 세 가지입니다. 그냥 오토파일럿이 있고요, 향상된 오토파일럿, 마지막 단계가 풀 셀프 드라이빙인데 이 향상된 오토파일럿하고 풀 셀프 드라이빙은 가금을 해요. 근데 풀 셀프 드라이빙이 지금 테슬라가 몇 단계에 머물고 있냐면 지금 공식적으로는 레벨 2라고 하고 있거든요. 다른 업체들은 레벨 4, 레벨 3까지 가는데 테슬라만 2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요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말만 2단계지 실제로는 3단계 정도는 충분히 되린다고 하는 게 이 안팎의 평가인데, 3단계 가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차 사고가 나면 이 완성차 업체에서 엄청나게 책임을 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싫어서 2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어쨌든 테슬라는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FSD를 팔면서 그게 미국에서 12,000달러 이렇게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 옵션 비용이.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야 지금은 레벨 2인데 지금 우리 레벨 5, 뭐 레벨 3 완성이 되면 OTA, 그러니까 와이파이를 통해서 스마트폰 업그레이드 하듯이 차량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켜줄게. 우리 도조 슈퍼컴퓨터에서 학습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를 전송을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차 안에 FSD 칩으로 된 FSD 컴퓨터가 있는데 거기에 전송을 하는 식으로 업그레이드 해줄 테니까 기다리라 이거죠. 돈은 지금 내고. 여기에 반발은 좀 심합니다. 돈은 지금 내는데 5단계 자율주행은커녕 2단계에 머물러 있고 5단계로 가는 풀 서비스는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해서 제공을 해준다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유저들이 많죠. 미국 내에서도 많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팔리나 봐요. 삼성증권에서는 이 5단계가 달성된다는 전제하에서 이 FSD 사업의 가치가 60조 원의 매출과 그 다음에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테슬라가 로봇 산업도 하고 있으니까 여기 비전 AI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FSD는 이 AI가 구현된 다른 형태일 뿐이고 이 비전 AI는 로봇으로도 적용이 가능하니까 이 비전 AI 모델, 그러니까 사물을 인식하고 조향하고 방향을 트는 여러 가지 이기에 관련된 AI 모델이 독자적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삼성증권에서는. 그것도 59조다 이거예요. 그래서 둘이 합치면 거의 120조의 매출이 가능하니까 이거를 쭉 현금 할인으로 해서 지금 현재 가치로 한다 그러면 3천억 달러가 넘는다 가치가, 이렇게 평가를 해 놓았더라고요. FSD의 또 원가율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타사하고 이제 비교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테슬라가 2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거는 순전히 카메라만을 사용해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로보택시 사업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라이벌이 웨이모,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죠. 그 다음에 크루즈는 GM의 자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인텔이 인수해서 재상장시킨 모빌아이, 이런 회사들은 라이다나 레이다라고 해가지고
좀 더 이 카메라보다 정교한 그런 센싱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지금 차에 잔뜩 장착을 시켜 놓았거든요. 라이다는 레이저를 이용한 거고요. 레이더는 뭐 전파를 이용해서 사물을 측정하는 건데, 일론 머스크는 고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카메라만 해. 사람이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는데 왜 인공지능에 그런 비싼 기계를 붙여야 되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록 레벨은 2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연산은 엄청나게 시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슈퍼컴퓨터 안에 테슬라가 판 차량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그 데이터가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혹자는 데이터만 쌓아 놓으면 뭐하냐, 뭐 실제적으로 이게 레벨이 증가하지 않는데라고 비웃는데, 제가 보기에는 2단계에서 의도적으로 머무른 측면도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어떤 기량이 또는 기술이 좀 언더에스티메이트 돼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캐시우드하고 삼성증권은 그렇게 내재된 어떤 데이터가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나오면서 단숨에 5단계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깔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테슬라는 카메라만 사용하기 때문에 라이다라든가, 라이다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차에 보면은 이게 위에 모자처럼 덮어서서 굉장히 큰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라이다인데 굉장히 보기 싫죠. 어떻게 보면 미적인 측면 때문에 그런 거 사용 안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라이다하고 레이다 뺐더니 원가가 $2,600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12,000달러에 파는 FSD 시스템의 원가가 $2,600~700에 불과하다 그러면 엄청나게 이익이죠.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률이요 77%인가 8%인가 되더라고요. FSD의 매출이 60조면 여기에 70% 곱하면 그 42조가 남는 거 아니냐. 그다음 비전 AI 모델은 그야말로 이건 데이터 산업이니까 이것도 수익성이 엄청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30년에 해마다 40몇 조 원은 FSD 판매로만 벌어들인다고 이야기한 게 삼성증권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AI 모델을 판매해가지고 매출을 60조 올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2와 3은 요거는 초낙관이고요. 삼성증권도 굉장한 낙관파다 이겁니다. 낙관.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낙관파 이야기인데, 그럼 라이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웨이모가 있고 크루즈 이런 애들은요 자체적으로 차량을 생산하지 않지 않습니까? 입장이 좀 틀려요. 테슬라는 차량을 팔기 때문에 차량을 팔았는데, 그러니까 레벨 3를 도입했다가 문제가 되면 다 뒤집어 쓰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들은 서비스만 제공하기 때문에 좀 자유롭다 이겁니다. 책임에서. 그래서 3, 4단계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작년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웨이모하고 크루즈가 24시간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크루즈는 각종 사고를 일으키면서 퇴출식으로 거의 서비스를 접었고요. 웨이모는 살아남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구글에서 사실은 갈고 닦았는데 자율주행을, 웨이모는 그 갈고 닦은 게 헛되지 않아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사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7분의 1로 사고가 준다고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웨이모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빌아이는 이스라엘 원래 스타트업이었는데 2017년에 인텔에서 인수를 했죠. 그래서 재상장을 해서 그나마 뉴욕 증시에서 주가가 그나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빌아이가 원래는 테슬라하고 협력을 했었는데 테슬라하고 이유 없이 틀어져서 라이다하고 레이다 카메라를 다 이렇게 들여박아 가지고 최고의 센싱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상태에서 지금 자율주행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로보택시 사업이 쭉 하고 있어서, 야, 다른 회사들은 다 4단계로 가는데 테슬라만 2단계에 머물고 있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테슬라 추종하는 쪽에서요, 이 웨이모하고 테슬라를 한번 똑같은 조건에서 출발을 해서 목적지까지 누가 더 효율적으로 도착하느냐, 그거를 비교 테스트를 했는데 테슬라가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단축을 했다고 합니다. 딱 한 번 정도 신호등을 인식을 못해서 그때 사람이 개입을 했을 뿐인데, 그거 말고는 시간이 굉장히 빨랐다고 하거든요. 당시 영상을 보면 테슬라는 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도심을 통하지 않고 가로질러 갔고요. 웨이모는 그 로컬 도로를 통해서 목적지로 갔는데 차이가 훨씬 더 테슬라가 빨리 도착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기술력이 말만 2단계이지 4단계를 표방하는 웨이모보다 앞선다라고 그때 새삼 인식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거든요. 삼성증권이나 캐시우드나 이런 영상을 보고 뭐 자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2.9단계라고 표현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3단계인데 거의 2.9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는 전략적인 목적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아까 지금 FSD 구입한 유저들한테 OTA를 통해서 와이파이를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단계적 업그레이드가 아니고요. 단숨에 4단계나 5단계로 바로 업그레이드 시켜버릴 것 같습니다. 계속 테스트 중이고 이 정도면은 설득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됐을 때 이 업그레이드를 할 것 같거든요. 누구를 설득한다고요? 정책 당국자예요. 5단계 할 때 과연 이게 정책 당국에서 허가를 내주겠느냐. 캐시우드가 이야기한 대로 로보택시까지 한다고 그러면 기술은 기술이거니와 사회 전체적으로 파장이 엄청날 것 아닙니까? 아마 자동차 산업도 굉장히 변할 겁니다. 이게 리스를 하든가 차라는 게 소유가 아니고 서로 빌려주면서 자기도 모르게 또 소비자이자 생산자가 되어버리는 셈이 되니까 차량의 어떤 소비량이 줄면서 그러면은 완성차 업체에서 굉장히 싫어하겠죠. 테슬라만 돈을 벌고 차를 부지런히 만들어내야 되는 기존의 자동차 업체에서는 정말로 이게 거대한 변혁을 감당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테슬라의 이런 움직임들이 캐시우드가 전망한 대로는 가지는 않겠죠. 항상 현실은 촌악간하고 비관과 중간 사이니까요. 그래도 삼성증권 전망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고 로보택시는 모르겠지만 이 자율주행에 가깝게 나오면서 FSD하고 비전 AI에서 떼돈을 벌 거다 이런 전망은 굉장히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미래는 변한다. 그 최전선에 테슬라가 서 있다. 이런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자율주행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죠? AI, 자율주행.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서 로보택시. 이 3단계 수직 구조가 완성이 되는 순간 자동차 산업, 택시 산업 그 모든 게 완전히 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